폐지 줍던 할머니가 숨긴 비밀.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참 많이 보이시죠? 구부정한 허리로 리어카 끌고 골목골목 다니시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비켜가라고 짜증도 냅니다. 폐지 할머니, 폐지 할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그분들.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가난해서? 자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8살 김옥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 폭염에도 한겨울 추위에도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차 운전하던 사람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 할머니 비켜요. 길 막지 말고. 할머니는 급하게 리어카를 끌고 길 옆으로 비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나가던 중년 여자가 코를 막으며 지나갔습니다. 에휴 냄새.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폐지를 주웠습니다. 골판지 하나, 신문지 한 묶음. 하루 종일 주워서 10,000원. 그게 할머니의 하루 벌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나이에 왜 저러고 사실까? 자식들은 뭐 하나? 복지 혜택도 있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무관심. 그게 할머니가 받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길은 얼어 있었고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장갑도 없이. 그때였습니다. 길 모퉁이를 돌던 승용차가 할머니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할머니는 넘어졌습니다. 리어카도 넘어졌습니다. 폐지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40대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남자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할머니, 조심하셔야죠. 갑자기 뛰어드시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남자는 더 화를 냈습니다. 차 봐요. 흠집 났잖아요. 이거 수리비 얼마인지 아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돈으로 배상해요? 보험도 없으시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됐어요. 그냥 가세요. 운 없는 날이네. 남자는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흩어진 폐지를 주웠습니다. 리어카를 다시 세웠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지나가던 한 청년이 할머니께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병원비가 아까워서요. 청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다치셨는데?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청년은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받으세요. 따뜻한 거라도 드시고요. 할머니는 결국 받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청년은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10,000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그 청년이 우연히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던 그 할머니가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리어카도 없이 깨끗한 옷을 입고 청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청년은 몰래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가장 비싼 동으로 들어갔습니다. 50층짜리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0층을 눌렀습니다. 청년은 더 놀랐습니다. 40층이면 최소 15억은 하는 집인데. 할머니가 내린 후 청년도 그 층에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40층 맨 끝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엄마. 여자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청년은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폐지 줍던 할머니가 왜 이런 고급 아파트에? 저 젊은 여자는 누구지? 청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며칠 후 청년이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온 동네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세요. 2026년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청년의 이름은 박지훈 29살이었습니다. 직장은 그 동네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지훈은 할머니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할머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민등록을 찾아봤습니다. 김옥순 78살. 주소는 그 고급 아파트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었고 복지 혜택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폐지를 주울까? 지훈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옥순 할머니 아세요? 동료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옥순? 잘 모르는데요. 폐지 주우시는 분인데 고급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지훈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할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폐지를 주우고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지훈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지훈을 봤습니다. 아, 그때 그 청년. 네, 기억하세요? 그럼요. 그때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뭘요? 왜 폐지를 주우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급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훈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연히 봤어요. 궁금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딸 집이에요. 딸이요? 네, 딸이 잘 살아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고요. 그럼 왜 폐지를?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자 때문이에요.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자 이름은 민준이. 올해 11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민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팠습니다. 희귀병이었습니다.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병.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병은 치료법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임상 시험 중인 약이 있긴 한데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얼마나요? 딸이 물었습니다. 1년에 3억입니다. 딸과 사위는 절망했습니다. 3억. 아무리 대기업 임원이라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집도 팔고 대출도 받고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부족했습니다. 민준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처음엔 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엔 걷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휠체어를 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손자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폐지를 줍기로. 처음엔 딸이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창피해요. 창피? 손자 살리는데 창피한 게 어디 있니? 그래도요. 난 괜찮아. 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그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루 10,000원. 한 달이면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한테는 비밀로 해라. 왜요? 할머니가 폐지 줍는다는 거 알면 민준이가 슬퍼할 거 아니냐. 엄마.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그래서 할머니는 낮에는 폐지를 줍고 저녁에는 깨끗이 씻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면 웃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팔도 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빨리 치료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딸과 사위는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78이 됐습니다. 몸은 많이 상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무릎은 아팠고 손은 동상으로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위해,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 지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지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 힘드시잖아요. 손자가 웃는 걸 보면 힘든 줄 몰라요. 지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야겠다고. 지우는 주민센터로 돌아와 센터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센터장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센터장은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네요. 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요? 할머니는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딸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손자 치료비 때문에 다 쓰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우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SNS에 할머니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의 숨은 이야기. 손자를 살리기 위해 3년째 폐지를 줍는 78살 할머니. 글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눈물 납니다. 저도 돕고 싶어요. 계좌 알려주세요. 지우는 할머니께 허락을 구하고 계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틀 만에 3,000만 원. 일주일 만에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기부금이 1억 원이 넘었어요. 할머니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기부를 했어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훈의 말에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대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그럴 필요 있을까요? 민준이가 알면 슬퍼할 텐데. 하지만 할머니, 더 많은 사람들이 도울 수 있어요. 민준이 치료비를 다 모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죠. 일주일 후 저녁 9시 뉴스.
메인 뉴스로 할머니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희귀병을 앓는 손자를 위해 3년째 폐지를 줍는 78살 할머니가 화제입니다. 화면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폐지를 줍는 모습, 리어카를 끄는 모습. 그리고 인터뷰. 왜 이 일을 하세요? 손자를 살리고 싶어서요. 힘들지 않으세요? 손자가 웃으면 힘든 줄 몰라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11살 작고 여린 아이.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 때문에 폐지를 주우신대.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화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기부금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날 밤 1시간 만에 5천만 원. 다음 날 아침까지 2억 원. 사흘 만에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억 원. 민준이 1년치 치료비가 모인 것입니다. 할머니는 주민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지훈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요. 당신이 시작해줘서. 민준이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약을 공수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았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 민준이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손가락이 움직여요. 딸은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6개월째 민준이는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숟가락을 들 수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9개월째 민준이는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섰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는 할머니를 향해 한 걸음 걸었습니다. 휘청거렸지만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달려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1년째 민준이는 뛸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천천히였지만 뛰었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아, 잘한다.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운동장 담장 너머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치료비도 모였고 민준이도 좋아졌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더 모아야 해요. 왜요? 민준이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해요. 1년에 3억씩. 하지만 기부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언제까지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죠. 지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저 방송 봤어요. 할머니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받으세요. 우리 애들 간식값인데 할머니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를 운전하던 사람도 창문을 내리고 돈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세요. 할머니는 매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뛰고 놀고 친구들과 축구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80살이었습니다.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왜? 저 다 나았잖아요.
이제 할머니는 쉬세요.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이 일이 좋아. 왜요? 사람들이 고마워하잖아. 할머니가 폐지 주우면 재활용도 되고 환경도 좋아지고. 하지만 할머니 힘드시잖아요. 민준이 웃는 거 보면 안 힘들어. 민준이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민준이. 그로부터 3년 후 민준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반에서 키도 제일 컸습니다. 할머니는 83살이 됐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주울 수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졌으니까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집에서 살래. 왜요?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괜찮아. 민준이가 자주 오잖아. 실제로 민준이는 매일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학교 끝나면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숙제도 할머니 집에서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민준아 많이 먹어. 할머니도 드세요. 응.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모범 학생상이었습니다. 시상식에 할머니도 왔습니다. 딸과 사위도 왔습니다. 민준이가 상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상을 제 할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팠습니다. 걷지도 못했고 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할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8살에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사람들이 무시해도 저를 살리기 위해서요. 민준이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객석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무대에서 내려와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는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고마워. 내가 건강해서. 세월이 흐르고 5년이 또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키는 180cm. 건강하고 씩씩한 청년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88살이 됐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져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웃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는 할머니께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들으며 웃었습니다. 때로는 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니까요. 어느 날 민준이는 담임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민준아, 너 대학 어디 갈 거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민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성적이면 의대도 갈 수 있어. 의대요? 응. 한번 생각해봐. 민준이는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의사 되고 싶어요. 의사? 네.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싶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래, 의사 되거라. 민준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민준이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명문 의대였습니다. 합격 발표 날 민준이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저 붙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공부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할머니 병문안을 갔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말도 잘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보면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의사 되면 할머니 병 꼭 고칠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도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왜요? 너 때문에. 민준이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민준이가 의대 3학년이 됐을 때 할머니가 위독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민준이에요.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민준아. 네, 할머니. 할머니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행복했어. 저도 행복했어요. 너. 건강해서. 고마워. 할머니도 오래 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갈 거야. 민준이는 울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괜찮아. 할머니, 너 보고 싶으면 하늘에서 볼 거야. 할머니, 사랑해. 우리 민준이.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폐지 할머니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 할머니께 도움받은 사람들, 할머니를 사랑한 사람들, 모두 와서 절을 올렸습니다. 민준이는 상주로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장례가 끝나고 할머니는 조용한 공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김옥순 1947-2028 손자를 살린 위대한 사랑. 민준이는 묘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의사가 될게요.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31살이었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민준이는 특별했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도 희귀병 환자도 모두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왜 그렇게 환자한테 신경 쓰니? 민준이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환자였거든요. 그때 저를 살려준 분들처럼 저도 환자들을 살리고 싶어요. 어느 날 민준이에게 특별한 환자가 왔습니다. 7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수아. 희귀병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릴 때 알았던 바로 그 병. 수아의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 살릴 수 있을까요? 민준이는 수아를 봤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예전의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살릴게요. 하지만 치료비가.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자신도 사비를 털었습니다. 수아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어릴 때 받았던 바로 그 약. 석 달 후, 수아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6개월 후, 수아는 팔을 움직였습니다. 1년 후,
수아는 걸었습니다. 수아의 어머니는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살아났거든요. 선생님도요? 네, 제 할머니가 저를 살렸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수아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도요. 그날 밤 민준이는 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한 아이를 살렸어요. 할머니처럼요. 그 아이 이름은 수아예요. 제가 알았던 병을 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걸을 수 있어요.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민준이는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후로도 많은 환자를 살렸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희귀병 환자, 포기한 환자. 모두 민준이를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는 한 명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민준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몸 상한다. 할머니 생각하면 안 힘들어요.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5년이 또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36이 됐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책도 냈습니다. 제목은 할머니의 사랑. 할머니가 자신을 살린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환자들을 살리는 이야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민준이는 인쇄를 모두 기부했습니다.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재단에. 어느 날 민준이는 한 행사에 초대됐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제 할머니도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요. 민준이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민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80대로 보였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도 폐지 주우세요? 네, 20년째요. 왜 하세요?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 사진이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병원비를 벌려고 폐지를 줍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 할머니도 저를 위해 그러셨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민준이는 할아버지 딸을 진료했습니다. 병원비도 지원해줬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께 감사하세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밤 민준이는 또 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도 누군가를 도왔어요. 할머니가 저를 살린 것처럼요. 할머니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준아.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여러분, 폐지 줍는 어르신을 보시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폐지를 주어 손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는 의사가 돼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께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분들의 사랑을 존중해주세요. 2026년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